안녕하세요. 반영인수학년 한태영 원장입니다. 앞선 강의에 이어서 3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50V, 20V에서 50V면은 암도 발생한다. 그죠? 또 20V에서 5V 사이에는 이렇게 신경계 이상, 파킨슨부터 여러 가지 질환이 생길 수가 있죠. 내분비 이상도 생길 수가 있고, 우리가 정신적으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어떤 과잉이나 부족으로 우울증이라든지 피로감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5V에서 0.5V 이건 항상 피로, 긴장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이같이 증상이 이유 없이 우리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는 이거를 뭘로 봐야 돼요? 전자파 영향으로 좀 의심해 보고 한 번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테스터를 해봐야 됩니다. 그럼 내 몸의 전류는 몇 볼트가 좋느냐? 적어도 여러분들은 사무실 환경을 0.2에서 0.001볼트까지 끌어가야 됩니다. 근데 특별한 기구가 없이는 대부분 어디에 머무냐면은 0.2V 정도, 0.5에서 0.2V 사이에서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쓰는 사무실이 있는데, 여기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접지기구를 만들어서 부착을 하면은 환경이 매우 좋아져 갖고 우리 몸의 전류를 0.001까지도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이 아주 즐겁고 신이 나겠죠. 접지가 안 돼 있는 환경에서는 굉장히 피로하고 눈이 침침하고 눈이 따갑고 눈물이 안 나고 그러던 게 몸이 상쾌하니까 숲속에 있는 것처럼 즐겁고 신이 나고 컴퓨터를 보아도 피로하지가 않죠. 0.001V 이하가 되면 편안히 눈이 감기고 우리 몸의 긴장이 스르르 풀려요. 그래서 마치 0.01V부터 0.001V 정도까지 내려가면은 우리가 습해서 아주 상쾌하게 느끼는 그 기분, 그리고 호흡이 저절로 횡격막이 움직이면서 호흡이 깊이 들어오니까 우리 몸이 산소로 충만하고, 산소는 뭐를 쫓아버립니까? 암을 쫓아버립니다, 바로. 그래서 여러분들은 0.001V를 만들자. 특히 공부하는 자제분들을 가진 부모들은 요새는 컴퓨터를 안 쓸 수가 없죠. 하기 때문에 이러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 앞서 말했던 EM 필드, 일렉트로마그네틱 필드, 전기장에 의해서 활성산소와 자유전자를 없애버릴 수가 있나?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해했을 겁니다. 접지를 통해서 땅으로 흘리고 내 몸의 전기가 얼마나 흐르는가 테스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재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 몸의 높은 전기를 낮추고 전자파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자, 외부에서는 맨발 걷기입니다. 맨발 걷기. 굉장히 박성식 교수라는 분이 전립선암을 완치가 됐다. 2달 만에 맨발 걷기를 하셔서 아주 붐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나갈 수가 없으니까 실내 어싱을 해야 돼요. 실내 어싱을. 그래서 접지의 중요성은 우리가 향그러운 습기를 걸어도 좋고 바닷가 파도 치는 갯벌 모래사장이 더 좋다. 왜? 소금물은 전기전도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전류를 빨리 방출합니다. 그러니까 모래사장, 파도 치는 모래사장이나 갯벌을 걸으면 아주 빨리 이게 전자파가 빠져나갑니다. 또 자갈을 위를 걸으면 우리가 복부에 힘이 생겨요. 그래서 황토길이나 흙길, 바닷가, 갯벌이 아주 좋습니다. 바다는 염도가 높아서 전기 전도가 훨씬 쉽습니다. 내 몸에 활성산소, 전류 등이 모두 빠져나갑니다. 그래, 오늘은 이러한 접지를 통해서
지금 치료 중인 저희 암 환자 한 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실은 우리 사상의학의 치료로 좋아졌지만 제 생각에는 저렇게까지 좋아지기는 힘든데 제가 처음에 약을 주면서 그랬던 분이거든요. 근데 그분을 한번 경과를 보고 그분이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해서 접지가 얼마나 암 환자가 되게 중요하다. 이 설명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분은 유방암 4기 말, 유방암이 3년 만에 재발해서 유방암 수술 이후에 호르몬요법을 했는데 3년 만에 재발해서 간에 메인 매스는 13cm고 우리가 의학적으로는 노토노들이라고 해요. 노토노들, 딸 세포, 노토노들. 노토노들, 딸 세포, 그 주변에 있는 쫄병들이죠. 그건 제가 씌워보진 않았지만 100개, 거의 한 200개 정도 보일까요? MR상에서 아주 자잘한 게 깨알처럼 깔린 그런 환자분입니다. 그래서 솔직한 제 마음의 심정이 제가 약을 주면서 자, 저분이 과연 한 달을 견딜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7개월째, 작년에 오셔서 지금 벌써 새해가 지났으니까 아주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고요. 전혀 암 환자라고 느끼지 않으면서 거의 암은 작년 10월에 30%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CT의 방사선이 태음인들은 좀 견디는데 실은 소음 소양한테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특히 좋은 대학병원에서 CT를 찍으면 그 드럼 자세히 보기 위해서 그 드럼이 회전하는 횟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는 어마어마한 양의 방사선 주사예요. 이분은 양인이기 때문에 특히 방사선에 해로워서 제가 지금 초음파 팔로우업을 하고 상태가 좋으니까 더 이상 CT는 좀 잠시 보류하자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 싶으면은 우리 발령인수하년 제 블로그 13강에다가 제가 이분에 대해서 실어 놓았는데 간단히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건 MR입니다. 이게 간이고 이게 척추죠. CT라는 것은 사람을 아래에서 찍은 겁니다. 사람을 눕혀놓고 아래쪽에서 이렇게 찍으니까 여기가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오른쪽이 되고 이쪽이 왼쪽이 되죠. 그러면 간은 이렇게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쭉 걸쳐서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색깔이 다른 이 하얀 부분, 이게 13cm 정도 됩니다. 여기 나오네요. 세지탈 뷰에서는 13cm. 옆에 여러분들이 그 볼 수 있는 아주 작은 그 점들이 있죠. 이렇게. 이게 다 암세포들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여기 제가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런 노들들이 각 단면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초진시 무수한 간전이 메인은 13cm, 또 다발성 뼈전이 뼈까지도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방암은 수술 이후에 호르몬 수용치가 있으면 호르몬 치료를 하고 또 이런 경우에 화학 치료를 해야 되는데 실은 화학 치료가 안 들을 정도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론으로는 원래 소양인들은 이분이 소양인인데 암이 잘 안 와요. 그리고 암이 오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항암제 중에는 소양인 약이 아예 없습니다. 이전에 스페인에서 나온 우렁생에서 나온 약 한 가지가 딱 있었는데 소양인 약이 없고 다 태음인, 소음인 약입니다. 왜 그러냐? 우리가 실험을 하기 위해서 쓰는 뭐를 씁니까? 쥐. 그 다음에 모르모트를 쓰죠. 이 쥐나 모르모트는 다 소음체하고 태음체입니다. 그래서 소음인 약과 태음인 약은 개발이 될 수가 있지만은 소양체는 뭐냐? 개나 호랭이, 사자 이런 건데 그런 데에서 실험을 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소양인 약은 개발도 안 됐고 소양인은 유방암과 몇 가지 특이한 사르코마 외에는 거의 암이 없습니다. 암은 대부분 음인병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한테 왔길래 저는 항암제가
있으면 쓰는데 이분은 소양인 약이 없기 때문에 항호르몬제만 제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5월, 8월 우리가 8월 이후에는 CT를 안 찍고 초음파 추적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그죠? 거의 아마도 이게 9.27이네요. 여기는 6.2 정도로 확연히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5월 초기를 379cc에서 저희 한약을 시작하고 호르몬제 요법을 쓰면서부터 줄기 시작해가지고 10월 달에는 거의 70%가 지금 소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을 치료하시는 그 원래 병원 선생님, 서울대 선생님이 보고 이거 기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 제가 유방암 환자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이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유방암의 호르몬 치료는 호르몬 수용체가 있는 분에 한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르몬 수용체는 뭐가 있느냐? 에스트로겐 수용체, 리셉터, 우리가 ER이라고 합니다. 보통 ER. 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PR. 또 허2라는 세 가지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ER이나 PR이 그 중에 하나가 있거나 둘이 있거나,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수용체 하나만 가진 분이 있고 또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하나만 가진 분이 있고 이 두 개를 다 가진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호르몬 세라피를 합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 호르몬 세라피를 하는데 문제는 이 호르몬제 종류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헐투라는 수용체, 에스트로겐 수용체,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세 가지가 다 없는 분들은 삼중 음성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트리플 네가티브 써볼까요? 트리플 네가티브라고 해서 호르몬 세라피를 안 합니다. 이런 분들은 삼중 음성. 이 삼중 음성이 일단 나타나면 여러분들은 우리 사상체질에서 소음인이 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에스트로겐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에스트로겐이 유방암의 원인은 에스트로겐이 과잉이라는데 그게 아니고 에스트로겐이 부족으로도 유방암이 나타납니다. 그게 삼중 음성 환자들이에요. 근데 항호르몬제에는 두 가지가 있어서 프로게스테론 제제를 통해서 타목시펜이라는 놀바덱스라고도 합니다.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방법이 있고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통해서 주로 페마라 아리미덱스를 통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 약물들은 어떤 원리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여기 지금 한번 제가 간단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 지금 안 좋은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나무가. 그 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 좋은 나무가 지금 자라고 있어요. 그랬을 때 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라는 것은 뭐냐? 이 나무를 자라게 하는 게 에스트로겐이겠죠. 그러면 에스트로겐을 만드는 아로마타제라는 효소가 있어요. 아로마타제. 안드로겐에서 에스트로겐으로 변하는 효소인데 이 아로마타제를 줘가지고 에스트로겐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하면 나무에다가 독약을 줘가지고, 그죠? 살충제가 아니죠. 이건 나무니까 뭐라 그래야 되나? 식물을 죽이는, 뿌리를 죽이는 이根을 죽이는 그런 독약을 써갖고 아예 나무를 말라 죽이는 게 아로마타제 이니비터예요. 근데 그럼 타목시펜은 뭐냐?
타목시펜은 그게 아니라 딴 나무를 심는 거예요. 저 나무보다도 훨씬 성질이 강한 다른 나무를 주변에다 심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나무가 영양을 다 빨아가기 때문에 저절로 어떻게 돼요? 에스트로겐은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유사 프로게스테론 제제입니다. 프로게스테론. 그럼 프로게스테론을 통해서 에스트로겐을 줄인다는 얘기는 프로게스테론이 모자라는 사람한테 해당이 되겠죠. 프로게스테론으로 가야 될 에너지가 에스트로겐으로 갔기 때문에 암이 발생했는데 프로게스테론을 높여주니까 에스트로겐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태어민한테 적절한 치료 방법이에요, 이 약물은. 그리고 소양인들은 바로 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직접 에스트로겐을 억제하는 방법을 써갖고 죽여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셨을 겁니다. 제가 조금 엉뚱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사는 와이프가 미워요. 그러니까 와이프 쫓아내고 나 혼자 밥 짓고 내가 혼자 생활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면서 살겠다. 이 방법이 바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쓰는 것이고, 와이프 꼴 보기 싫으니까 새로운 여자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이 와이프가 저절로 나가겠죠. 어떻게 내가 당신하고 같이 살아. 이 방법이 바로 프로게스테론을 쓰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치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제가 엉뚱한 비유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질적으로 타목시펜은 태음인한테 써야 되고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는 소양이나 태양인한테 써야 되는데 양방은 이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양방에서는 어떤 기준을 만들었냐. 폐경 전에는 타목시펜, 폐경 후 난소 절취한 경우는 바로 아로마타제 이니비터. 참 황당한 얘기죠. 제가 볼 때는. 이게 서양이 체질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뭐 이래도 잘 넘어가는 분들이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방법은 틀린 겁니다. 원래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가 나오기 전에 유방암은 거의 태음인들은 완치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A씨라는 항암제를 씁니다. 보통 유방암에서. 근데 이게 소음인 약이에요. A씨가 별로 좋지 않아요. 매우 힘들고. 근데 그 다음에 텍솔이라는 태음인 약을 써요. 그래서 수술 이후에 다시 암이 조그만 세포들이 떨어져서 뿌리를 막 내리려고 할 때 텍솔이라는 태음인한테 잘 맞는 항암제가 들어와서 이 뿌리가 억제가 돼버려요. 그 다음에 방사선도 굉장히 태음인한테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수용체가 있으면은 아까 말씀드린 타목시펜을 써가지고 거의 뭐 유방암 다 완치가 되는 분들은 한 5년이면 태음인들이에요. 근데 이러한 표준 공식이 태음인 아닌 분들한테 굉장히 영향을 미쳐요. 한데 요새 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가 시장을 점유하면서 새로운 공식을 만드는 거예요. 폐경 후에는 이걸 써라. 폐경 전에는 타목시펜을 써라. 그러니까 나이들은 태음인들은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를 쓰면서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우선 간단히 소양인들한테는 전혀 통증이 없는데 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는 태음인들이 쓰면 어마어마한 통증이 와요. 그래서 손발이 아프고 저리고 관절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쩔뚝거리고 벌써 이게 쩔뚝거리는 분들은 아 이거 나는 쓰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그래서 이 환자는 소양인데도 불구하고 타목시펜을 쓰고 3년 만에 재발해서 저렇게 된 거를 저희 집에서 이 아로마타제 이니비터하고 한약으로 제가 양약이 있었으면 항암제가 같이 썼을 텐데 소양에는 항암제가 없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음체인 G를 갖고 약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이게 소양인 약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약 갖고 이렇게 잘 치료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 환자의 기적은 실은 사상의학의 치료를 근본으로 하나, 이분 굉장한 열심한 신자고 엄청 열심히 기도를 하던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긍정적이고, 제가 조금이라도 안 좋은 소리를 막 하려고 그러면 선생님이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100% 나을 수 있습니다. 아주 믿음이 대단해요. 근데 단지 나아질 수 있다는 믿음뿐만이 아니라 그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엄청난 실행력. 정말 제가 환자로서 정말 드물게 보는 그런 분이에요. 그 습과 계보를 쉬지 않고 적어도 하루에 아침, 저녁 1시간 이상, 그죠? 2번은 맨발 걷기를 하고 철저한 음식을 가리고 즉 이렇게 좋은 결과를 했는데, 이분의 효과는 제가 볼 때 아무리 약이 좋아도 저 정도 상태에서는 거의 몸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안 듣는데, 이 접주 효과가 상당 부분을 그래도 약이 순환하게 하지 않았나. 그래서 시청자들한테 한마디 제가, 나아지세요. 한번 이걸 보시는 분들은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십시오. 그런 에너지가 실은 우리 몸에서 작동을 하고 이 우주에 퍼져나가고 이 환자한테 갑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치료를 위해서도 나는 지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나아질 수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